16강 5번부터 보자고요. 자, 일단은 분야를 좁혀줘요. 음악에서 근접성이라는 개념이 리퍼트는 우리가 합쳐서 뒤에 거를 뭐 의미한다 정도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 어법으로 좀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 지금 동명사거든? 동명사 앞에 어퍼스트로피 붙어서 이거 소유격. 이게 뭔 표시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요. 동명사의 의미사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가 가능해. 그래서 해석을 그러면 의미상 주어니까 요들 이렇게 주어 처리하라는 거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겠지? 근접성이니까 붙어 있어야겠지? 여기 이제 어휘들 클로즈가 또 나오나? 안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휘를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음의 높이에서 혹은 시간에서 혹은 공간에서 붙어 있음을 근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해하고 가자. 음악이 일단은 제일 큰 카테고리고 음악 안에서 근접성이 있는데 물론 음악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박자도 있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박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근접성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음에 연관된 것 같아. 근데 음끼리 말 그대로 근접하다는 거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붙어 있다, 가깝다라는 개념도 가까이가 아니라 가까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여러 개이지 않냐는 거지. 첫 번째는 높이가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까만 게 있겠지. 검은 뭐라 그러지? 건반?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 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보통 뭐 비교적으로 근접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높이에서. 두 번째, 노래를 어떤 곡을 연주할 때 우리가 이 건반을 쳐서 연주를 해. 동시에 뭐 한 여기쯤 있는 왼손 오른손 같이 치니까 여기 있는 건반도 이렇게 눌러. 그럼 시간적으로 연주하는 시간적으로 둘이 또 어떻다? 근접하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간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들어볼게요. 아무튼 음악 안에서 근접성이라는 개념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다. 높이가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다. 어떤 노래 연주할 때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쳐야 돼서 시간적으로 붙어 있다. 공간적으로 붙어 있다는 여기 세 번째 예시에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이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줄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이가 비슷한 음들이 첫 번째 수동태로 같이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 높이가 비슷해서 근접하다. 여기서 같이 묶인다라는 표현이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은 말로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붙어 있다라는 가깝다라는 개념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예시가 제일 이해하기 쉽지. 요 건반 주변에 높이가 비슷한 애들이 근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예시. 또 음계가 어떻게 근접성을 가지고 그룹이 묶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연주가 같이 되는 거야. 동시에 같이 연주가 되는 거야. 시간상으로.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눌러야 되는 타이밍이 이렇게 비슷할 때 얘랑 시간상으로 근접하다. 이건 거지. 세 번째, 아까 좀 애매한 게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이 내는 이제 이 음들이야. 음들이 같이 나오는데 음이 나온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연주되다라는 소리겠지.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음이다. 요것 공간상이라는 게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음이면 요것도 공간상으로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대요. 같은 악기에서. 혹은 섹션으로 그냥 할게요. 섹션 아마 그렇죠. 섹션인데 조금 더 큰 이 음악 그룹에서 같이 나오는 음이면 공간상으로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대요. 이렇게 세 개의 근접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et a sense of something 하면 이해하다라는 표현이고 투부정사를 붙여서 요 근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고 명령문이야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는데 여기 이제 분사가 그 사람을 꾸며주는 요거 한번 챙겨주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오른쪽 손이요 음계를 연주를 하는데 정의대명사 대시 음계를 꾸며줘. 높이에서 더 높은 음계를 연주를 하는 거지. 뭐보다 왼쪽 손이 연주하는 것보다. 그쵸? 피아노 건반은 왼쪽이 저음이고 오른쪽이 고음이니까 오른손이 연주하는 게 고음이겠다. 너 높은 음이겠다. 플로 잡자. 또한 대부분 경우에서 이거 이때 강조니까 어법 한번 잡아주는 거 좋을 것 같아. 바로 오른손이가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요. 반면에 왼손은 일반적으로 낮은 음역대나 아니면 반주를 연주를 한대. 요것도 웬만하면 그렇죠. 시현님 뭐 피아노 학원 다녀봤나? 네. 그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의 멜로디인 거고 왼손으로는 뭔가 이제 반복된다든지 그런 반주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중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음계들이 연주돼요. 비슷한 공간적 근접성을 가지고 그렇죠. 아까 공간적 근접성 안에 뭐가 있었다? 한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크게 봤을 때는 다 공간적 근접성이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자, 높이의 근접성은 약간 어떻게 보면 범위가 작아. 그치? 요만큼을 우리가 높이에서 너네 근접하다라고 하고 두 번째, 시간적 근접성은 조금 더 범위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동시에 얘네 둘을 누를 수도 있고 얘랑 얘를 누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간적 근접성이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겠지. 무조건 더 많은 음을 포함한다는 아니지만 근접성은 비교적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얘네 둘을 눌러도 너네 둘이 그러면 시간 근접. 근데 이만큼을 눌러도 너네들이 시간 근접하니까 더 많은 걸 포함할 수가 있겠지. 세 번째, 공간적 근접성은 한 악기에서 나오면 웬만하면 다 묶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간적 근접성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제일 어떻다? 넓다.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제일 낮은 음부터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제일 높은 음까지를 공간적 근접성에서는 이거 한 악기에서 나오니까 얘네는 비슷한 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악기가 있어. 그러면 공간적 근접성 이 악기에 해당하는 건 이음부터 이음까지일 거고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아노보다 더 높은 음을 내는 악기가 있으면 그럼 이 악기한테는 공간적 근접성은 이음부터 이음까지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오른손으로는 고음을 치고 왼손으로는 반주를 쳐서 공간적 근접성 범위로 묶었을 때는 그 모든 음이 다 묶이는 거야. 그치?
왜? 다 피아노가 내는 음이니까.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쳐서, 그치? 한쪽은 멜로디 연주하고 한쪽은 뭐지? 반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치니까 그러면 공간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적 근접성도 가지고 있어. 그치? 얘네는 그런 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자. 근데 우리는 어떤 음을 듣냐면 주로 오른손에서 연주하는 높은 음의 멜로디 음악을 듣기 마련이야.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의 음을 emerging이 점프해서 음을 꾸며줄게. 오른손이 내는 음계인데 얘네가 멜로디 라인으로 이제 들리는 음들인 거지. 왜냐하면 얘네가 묶이기 때문이야. 어떤 측면, with respect to 모르면 외워버리자. 뭐뭐의 측면에서라는 표현이야. 높이라는 측면에서 묶이기 때문인 것이.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드러나. 아까 우리가 제일 넓은 게 공간적, 그 다음 넓을 수 있는 게 시간적, 제일 좁은 게 높이야, 그치? 그러면 피아노에서 나는 모든 음이 공간적으로는 같은 근접성을 갖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같은 근접성을 갖고 있는데 얘가 우리가 딱 구분이 돼. 그럼 근접성 중에 제일 센 거는 어느 기준이다? 그렇지. 높이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제일 좁으니까 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전체보다는 아산 시민이 구분력이 높고 아산 시민보다는 뭐 이순신고 학생이 더 구분력이 높은 것처럼 점점 더 좁히면 좁힐수록 작은 특수한 특성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지구인들 큰 특성이 없다가 뭐 동양인들 그러면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중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그 특수성이 더 보이는 거야. 얘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 피아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음의 특수성보다 동시에 치는 음의 특수성이 더 분간력이 높을 거고 요만큼이 가지고 있는 분간력이 더 높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근접성을 다 띄고 있지만 분간성이 제일 높은 거는 높이에서 라는 거지. 이만큼을 우리가 좁혔어. 플로우 잡자. 비슷하게 바흐의 유명한 바이올린 솔로 곡에서도 끊자.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본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음악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데 동시에 음이 두 개가 발생을 한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연주를 함으로써. 그래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동시에 연주를 한다는 거지. 바이올린은 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피아노가 두 손이 같이 눌러서 음을 내는 것처럼 제가 잘 모르는데 피아노도 이제 낮은 음의 이 뭐라 그러지? 현? 그 줄과 높은 음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피아노가 내는 반주음이랑 고음이랑 한꺼번에 내나 봐. 근데 지각적으로 우리는요 높은 음을 같이 묶어버리고요 낮은 음을 같이 묶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이걸 다성음악이라고 듣는다는 것이. 자, 아까 우리가 바이올린이 동시에 두 음계를 낸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높은, 낮은, 높은, 낮은, 높은, 낮은, 높은, 낮은 이렇게 낼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요 낮은 음들을 묶어서 얘가 반주로 깔리는 음이구나 를 구분을 하고 이 높은 음들을 묶어서 여기가 멜로디구나 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음계가 한꺼번에 들려도 우리는 몇 개로 구분한다? 두 개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음이 되게 여러 개인데 너네 한 만큼으로 내고 싶은 거고 너네 한 만큼으로 내고 싶은 거지 라고 두 개로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근접성 기준 중에 제일 분간력이 높은 거는 뭐 기준이다? 높이 기준이라는 거죠. 되겠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멜로디로 치는 오른손이랑
그 반주로 치는 왼손이랑 얘네를 섞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가 우리가 멜로디라는 거 분간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 그걸 보면 이 근접성의 기준 중에 분간력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제일 강한 특수성을 가진 기준은 높이인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플로우가 좋죠. 16강이 뭐였지? 또 헷갈리네. 18강이 요약문, 17강이 문장삽입, 16강이 순서겠구나. 그렇죠. 순서니까 이렇게 나. 그럼 우리는 문장삽입을 일단 대비하는 게 제일 일반적일 것 같아. 뭐 이번엔 문장삽입 답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플로우 포인트 예를 들어서 해서 요 두 개가 예시거든. 한꺼번에 묶어줘야 돼, 한 세트를. 그래서 여기 얼소까지 걸어서 그룹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제시, 그룹될 수 있는 거 두 번째 제시, 그룹될 수 있는 거 5월 걸어서 세 번째 제시. 그래서 얘네가 싹 소통하고 있어서 사실 2번을 내도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3번을 내도 2번 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플로우 형성.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그 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5번과 6번에서 7번까지인가? 5, 6, 7 요만큼 묶어서 피아노 전부 다 건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제시가 이제 4번이어야겠지. 그래서 4번의 위치가 공고하다는 거 한번 봐주고 아까랑 비슷해. 6번에서 피아노 얘기 얼쏘 걸어서 제시하려면 피아노 제시, 피아노에 관한 언급, 첫 언급, 그 다음에 서술 1, 얼쏘 걸려면 서술 2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음들이라 그러면 오른손으로 연주하든 왼손으로 연주하든 전부 다 피아노라는 한 악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간적인 근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오른손, 왼손 얘기부터 해야겠죠. 여기도 위치가 공고하죠. 그 다음에 8, 9에서는 바이올린 얘기로 넘어갔는데 8번에서 시밀러리 내밀어 줬으니까 그럼 얘 위치도 확정이 됐겠지. 이래서 순서로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어느 문장 하나 떼가지고 그냥 물어봐도 문장 삽입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일 크리티컬한 거는 이거 너무 쉽거든, 바이올린 얘기하는 거. 너무 쉽고 제 생각에는 7번을 문장 새벽으로 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칸 내기에는 너무 쉽다. 여기 two streams of랑 two lines of가 나와 있어서 너무 쉽고 얘는 요약문 대비하자. 요약문에서 아마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음악에서의 근접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기준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가장 변별력이 있는 뭘 기준으로 묶었을 때다? 그렇, 음, 높이다. 이 정도로 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A에서 대비해야 되는 단어는 아무래도 얘겠고, B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얘 아닐까 싶어요. 저기 뚫어가지고. 그렇지. 용약문, 대비하자는 거죠. 됐네. 네. 응.
다음이 17강 5번 해볼게요. 일단 소재는 회복이야. 네. 회복이라는 게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뭘로 고려가 되냐? 과정으로도 고려될 수 있고 에즈웰웨즈는 뭐뭐뿐만 아니라니까 결과로도 고려될 수 있고. 근데 에즈웰웨즈가 나왔을 때 초점은 앞에 거거든요. 나돌리 버덜소에서는 A가 초점이야, B가 초점이야? 그치. 근데 에즈웰웨즈는 앞에 게 초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초점을 회복이라는 거를 과정으로, 물론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초점이 보통 A로 가. 초점이 양분될 때는 보통 보스 A and B로 가고, 초점을 한 군데로 좀 꽂고 싶을 때는 나돌리 A 버더소 B나 에즈웰웨즈로 보통 서술을 해요. 그래서 보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하면서 여기 초점이 이제 꽂혀 있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서술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초점이 아닌 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점인 걸 대비시키고 싶나 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부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먼저 비교군을 주고 야 근데 이걸 생각해봐 하면서 대비하고 싶은 자기가 초점 맞추고 싶은 걸 뒤로 내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흔하게 알고 있고 덜 초점을 해도 되는 결과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과로서의 회복은 어떤 걸 또 나왔네? 의미하냐면 원즈 나오면 누군가의 이런 느낌이야. 심리학적이고 생리적인, 그러니까 신 이런 느낌이겠지. 심신 상태인데 뭐 후에 얼마간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회복됐어? 회복됐어요 하고 결과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네. 너 지금 회복됐니? 회복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위치가 앞에 얘기한 요 앞 상황을 다 받을게요. 뭐 심신 상태인데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난 심신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면 그치. 하루의 마지막 날, 하루가 끝난 후 다 하고 나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뭐한 후에 인게이지는 그냥 하다라고 하면 돼.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나를 고갈시키고 소모시켰어. 그래서 좀 하루 푹 쉬고 난 뒤. 혹은 심지어 그것까지 쉬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숙면을 취하고 일을 딱 기상 후 정도.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너 상태가 어때? 지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결과로서 초점 맞추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생리적 회복, 몸의 회복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수반할 수 있냐. 그러니까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요 단어 자체가 또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요 신체적인, 생리적인 자원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신체적 자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냐. 지금 근육에 힘이 있냐. 아니면 막 뛰고 열심히 할 때는 심장박동이 빨라졌다가 조금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면 심장박동이 다시 느려지겠지. 혹은 absence, 없음이야. 뭐에? 이 신체적인 피로가 없는 상태. 예를 들면 근육이 이제 욱신욱신 한다든지 아니면 하위험장 렉스 하면 이제 팔다리가 무겁다 우리가 그러잖아. 그래서 좀 피곤해서 팔다리가 안 움직일 때 요런 게 다 없는 상태. 뭐 어쨌든 이게 다 돌아온 상태. 요 자원이 있는 상태를 저 신체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심리적인 회복의 결과라 하면 뭐와 연관이 돼 있냐? 회복인데 똑같아요. 정신적인 자원이 또 있대. 정신적 자원은 뭐냐면 집중이. 우리 피곤하면 집중 안 되잖아. 집중을 할 수 있는. 혹은 동기부여인 거야. 우리 아무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배가 아무리 고파도 너무 피곤하면 안 먹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너무 그거는 신체적 피곤가? 어쨌든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그러면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정신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쳤을 때 조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 요런 게 다 이제 심리적인 회복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심리적 심신의 회복 상태는요, 역할을 하는데 다 고갈됐다가 이제 다시 자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네. 뭘로써? 스트레스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회복이 되면, 그래서 우리 뭐, 잠자고 나면 기분 좋아서 잘 해주는 사람 있고, 근데 일 끝나고 들어오면 예민해져가지고 짜증 잘 내고 그런 완충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야, 스트레스에 관해서. 원래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인데 평소에는 이 리소스가 있으면 그냥 대할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지쳐 있거나 그러면 날카로워져서 예민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제 다가올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제 스트레스 완충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가 한번 자르자. 여기까지가 결과로서의 회복입니다. 됐냐, 안 됐냐. 뭐가 있냐, 없냐. 인 거지. 그럼 지금부터는 과정으로서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런 활동들인데, 그리고 경험들인데, 관계대명사 대시 활동들과 경험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자. 어떤 결과를 낳는 활동들과 경험들이냐? 변화의 결과를 낳는 거야. 누군가의 심신 상태.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우리 왜 어디서 여행 가거나 아니면 돗자리 펴고 있거나 아니면 날 좋은데 커피 마시고 혹은 낮술 마실 때 힐링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그러면 회복이 끝난 상태인 거야? 아니면 회복의 과정인 거야? 과정인 거지. 그러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야. 회복됐어요는 상태, 끝남이고, 야, 이런 게 힐링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적 혹은 신체적인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행위인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 너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힐링이 돼. 활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과정인 거지. 그 과정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어. 따라서 회복 과정이라는 거는, 자, 단어 좋으니까 챙기자. 선행한다야. 예를 쓰면요,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앞서서 선행을 하는 거야. 당연하지. 결과가 먼저야, 과정이 먼저야?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힐링되는 행위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결정을 한대. 일지 아닐지. 적절한 회복이 이제 얻어질지 아닐지 결정을 한다는 거지. 저 회복 과정을 거쳤으면 회복이 되는 거고, 저 회복 과정을 못 거치거나 아니면 거치다 말면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겠지. 회복 과정이 선행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자면 이 신체적, 이 약간 역설적이야. 회복 과정은 특정한 행위나 경험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거지. 그럼 회복 과정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행위나 경험인데 사실상 행위나 경험이 없는 것이 제일 뭐에 가깝다?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번 주를 치열하게 보냈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분 전환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도 있지. 근데 사실 진짜 힘들잖아? 그러면 그거 하러 갈 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궁극적으로 찾게 되는 회복은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함이라는 거야. 그치? 그 얘기인 거야. 어떤 방법인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뭘 이렇게 이거 신체적인 생리적인 자원을 복구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뭘 하면 힐링돼 또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회복이 된다라는.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회복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회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인지는 못하지.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글을 한번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저 회복됐어요. 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 결과로서의 회복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네.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면 뭐가 있냐 없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인 거고 6번부터가 과정으로서의 회복. 저 지금 힐링 중이에요. 회복 중이에요. 뭐를 하면서 회복한다? 뭐를 하면서 힐링한다? 그 과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덧붙인 게 약간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제일 회복에는 효과적이다. 좋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여기가 그럼 문장 삽입이었을 건데 뭐 얘나 얘가 문장 삽입 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순서로 가야겠죠. 대표적인 양강구조 글이야. 양강구조라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개일 때 양강구조야. 회복이라는 공통 소재에 관해서 결과적 회복, 과정적 회복 두 개로 쪼개 있어서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글을 이렇게 묶어야겠지. 얘가 이제 제시문으로 나오겠지. 제시문으로 나오면 그러면 2부터 5까지를 묶어줄 수 있어야겠고 6부터 8까지를 묶어줄 수 있어야겠지. 그럼 이제 2부터 6까지에서 플로우를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그것으로 라는 표현을 해서 먼저 생리적 회복 내밀고 심리적 회복 따로 내밀고 합치니까 이렇게 두 개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안에서도 플로우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따라서라는 표현을 하려면 회복 과정이 나와야지 회복 결과가 나오겠지. 여기도 지금 플로우가 그럼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로 내기가 좋다. 이게 어휘로 좋으니까 핵심 어휘들 한번 챙겨볼게요.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 너무 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어 좋으니까 여기 두 번 나오는구나. 못 묻는다 그러면 피로는 없어야 우리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지. 거겠고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보통. 지쳐 있는데 안 지친 상태. 어쨌든 인인 것도 잘 챙기고 결과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회복 과정이 선행을 하겠지. 회복 결과에.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요 정도 핵심 어휘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아, 나 별로라는 거예요? 초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복이라 하면 회복됐니, 안 됐니 결과에만 초점 맞추는데 이 과정이란 것도 있기 마련이고 근데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과정이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따로 보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회복 과정의 일부야. 여러 방안 중에 일부인데 제일 좋은 게 이거야 라고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5월 능력평가 볼게요.